아, 산이 좋다님. 아이디 처음 보는 분이시네. 잘들 하고 계신가요? 시장 지수가 잘 올라오고 있잖아, 그죠? 수익 많이 나고 계세요? 아, 주식 투자 하시려고. 음, 산이 좋다님은 주식 투자 하시려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뭐 답이 없네. 아, 생크림 조아님은 몇 번 뵌 아이디 같고, 그죠? 자, 이제, 기쁜 조약돌림도 몇 번 뵌 아이디고. 자,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에,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대강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의 모럴 해저드가 하루 이틀 부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뭐, 100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A증권사, B증권사, 뭐 다른 증권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9개 증권사 쭉 이름 나열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지. 그죠? 그리고 매년 이렇게 12월 달에, 연말만 되면, 매도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좀 끊어내는 게 나은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보다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악재의 프레임. 제가 그 전에 종합주가지수가 11월 초일 거예요. 10월 말 11월 초. 작년 10월 30일에도 여러분들께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그죠? 2180포인트 이 찍던 타임. 김기수 그 타이밍을 쭉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셔. 그제? 왜? 작년에 9월 30, 10월 1일 요때 그죠? 영국 뭐 어떻게 해서 환율 난리 부르스 치고 그죠? 이럴 때 이때도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돌직구 타이밍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 주식 사야 될 때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요 10월 말 요때 그죠? 11월 초 여기 내려올 때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제가 조목조목 그 이야기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잖아. 응? 그거 어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 여기 저는 이 제가 방송한 내용을 녹화해서 올려놓는다잖아. 제 유튜브에. 왜? 만약에 이제 MTN 그만두면 어디 보관할 데도 없으니까. 그죠? 이거 찾아보시면 있어. 그 라인에.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9월 30일 부분에도 있었고. 그지? 이거는 MTN 유튜브가 아니에요. 제 유튜브에 제가 방송하거나 회원님들한테 방송했었던 내용. 그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다 여기다 올려놓는다고. 다는 아니고, 그죠? 보관용 부분이지, 보관용. 그래서 뭐 유튜브로 뭐 라이브 하는 것도 없고, 2차 전지 종합 정리한 거 여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알 거야. 응? 그 당시에도 제가 요 9월 30일과 왜 그걸 하냐면 제가
뭐 누구 그 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안 좋은 순간 이때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데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여기서 이렇게 세게 올라왔어.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있을 거야. 그죠? 다행히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데, 그죠? 이제 자, 지수 잘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 지금 3,300 갔던 주식이 쭉 흘러가지고 작년 9월 30일 날 저점 나왔고, 김기수 돌직구 타임 9월 30일, 요때 9월 30일인가 10월 1일인가 제가 돌직구 타임일 때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2134포인트가 저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면 뭐 하냐고. 그죠? 체감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 것만큼 올라온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 원체 2년 동안 낙폭이 심했었던 쪽다인들 다 같이 돌아가면서 올라왔잖아. 섹타가. 그죠? 오늘은 거래소는 1.8% 가까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0.5%밖에 안 올랐어요. 왜? 그동안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상장주들이 많아지면서 시장 지수의 일정 정도 이전 주식이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시장은요, 시장은 주식시장이 왜 기본적으로 체감 경기,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의 체감 경기보다 더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냐면, 좋아야 되냐면, 이제 새로운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나 주식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별 볼 일 없고, 뭐 몇 년 적자 내고, 그죠? 뭐 횡령하고 뭐 이런 주식들은 쫓아내잖아. 시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천여 개 기업, 여러분들 뭡니까? 기업 자영업자 수,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560만 명에서 600만 명 가량 되죠. 그죠? 거기에 기업들도 무수히 많은 기업 중에서 상장 심사를 통과해서 2,200여 개 종목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안 좋은 기업들은 퇴출시키고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기업의 주가가 박살나서 그 주식이 다시 올라와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응? 단순히 얘기하면 그래서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했던 그 사기꾼 같은 사람, 그때 제가 옛날에 조목조목 비판했었잖아. 장기 투자는 주식을 오래 들고 있다고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월봉이고 연봉이고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까지만 들고 있는 게 장기 투자인 거예요. 그죠? 잘못 들고 있으면 10년 있다가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나오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지수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지금은 얘나 에코프로 머티, 그죠? 얘도 많이 올랐지. 신규 상장하면서, 그죠? 신규 상장 종목들이 다 고점을 벗기면서 올라갔어. 무리할 정도로. 그런 와중에 오늘은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가 2%. 그죠? 자, 이게 연봉으로 보거나 월봉으로 보면 아직 고점이 저기 위에, 여기 위에 놓여져 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바닥에서 올라온 거지. 응?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현대차도.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좋은 모습이고. 그죠? 응? 그러니까 기아를 보면 부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어떤 분들이 2차전지 꼭지에 사신 분들이. 그죠? 기아가 실적은 좋은데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좀 늦는 게 흠인데
오늘 우리 시장이 오른 건 저는 대주주 과세 이 완화 방안에 대한 기대감보다 그죠? NK 트레이드 자금 이게 이탈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일본이 뭐예요? 어제 BOJ 회의를 하면서 마이너스 0.1이잖아요. 단기금리가 일본이 그죠? 그것이 긴축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금리 올려버리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행여나 뭐예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에 있었던 자금이 일본의 긴축 때문에 일본으로 다시 회귀하는 흐름 이런 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거든. 그죠?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뭐예요? 일본의 그 저금리 자금을 갖고 와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은 자금을 가지고 와서 투자하는 그게 득이 되니까.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 흐름을 갖고 가면 금리를 올리는 흐름을 갖고 가면 다시 역으로 갈 수 있잖아. 자금이 일부 빠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요인도 일정 정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고 여하튼 자동차 또 기아가 간다고 그죠? 만도니 이런 거 오늘 뭐 만도도 반등하긴 했지만 그죠? 실적이 안 좋은 것까지 쫓아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제가 나오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내 섹터와 종목 부분이 괜찮다면 그거를 계속 들고 간 부분이 더 낫지. 잘못하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바꿔서 움직이다가는 오히려 가만히 있음만 못하다라고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머저리 갔었던 애들이 뭐예요? 2년 동안 주구장창 빠졌었던 애들이. 네이버 카카오. 그죠? 이런 애들도 반등했잖아. 그죠? 11월 저점 이후 이거 많이 올라왔죠? 근데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성에 안 차지. 그지? 근데 저점 대비는 많이 올라온 거야. 그죠? 게임즈도 마찬가지죠. 유메이드 같은 경우에 2단 상승까지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거를 얘기하냐면 게임도 그렇게 반등을 해줬다고.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암울하기보다는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지수가 올라오는데 역할들을 다 해줬다고 섹터들이. 그죠? 오늘은 뭐 카카오뱅크도 좀 올라와 줬지. 그죠? 거기에 저 스튜디오 드래곤이니. 응? 하염없이 떨어지던 애들. 얘 반등했다가 제가 여기서 그때 그랬을 걸 올라보니 6만 원이라고 이거? 그죠?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죠? 이렇게 역할들을 일정 정도 한 거예요. 진짜 고점을 돌파하는 건 뭐예요? 돌파를 한 건. 사실 문화 콘텐츠도 봐보세요. JYP. 그죠? 주구장창 오르다가 급락을 해서 내려왔잖아. 그죠? 그래서 반등을 좀 세게 해준 거고 어제. 이렇게 순환하는 흐름 부분으로 섹터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의미 있게 여러분들 신고가를 경신하는 쪽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어느 쪽이에요? 이런 애들이야. 섹터상으로. 그지? LS 머티리얼,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보틱스. 와 함께 또 신규 상장했던 애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공모가가 여기에 잘못되어 있어갖고 고쳤는데 자 궁극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런 쪽은 저는 오히려 요번에 얘네들이 더 이제 이 신규 상장주들이 일정 정도 시가총액이 상승하면 그 MSCI 정기 변경이나 이럴 때 이제 편입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막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보 투자가는 저는 이쪽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응?
뭐 외국인도 매수하고, 그죠? 연기금도 매수하고 있지만, 이런 애들은 매출 1조의 에코프로 머티만 봐도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 회사잖아요. 그죠? LS 머티리얼즈는 전기차 저장 장치 관련 회사고, 두산 로봇 다 성장하는 주식이야. 성장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 앞으로 무진장 성장을 할 거야.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매출약 1조의 영업이익이 300억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총이 14조. 응? 이런 주식 기관이 막 매수하고 매도하고 막 외국인이 사고 팔고 하잖아. 두산 로보틱스. 그죠? 지금 시가총액이 몇 조예요? 오늘 9조 정도 됐을걸? 응? 영업이익 3, 4년째 마이너스인데 매출이 670억이면 매출을 9조 하려면 이거 얼마만큼 막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도 수급을 보면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죠. 그죠? 연기금이 3만 9천 주나 이 가격에도 사고 있잖아. 외국인이 46만 주나 사고 있고. 어? 그죠? 시가총액, 9조가 아니라 8조구나. 8조 가까이 되는데. 응? 올해 매출이 뭐예요? 아까 보셨잖아. 그죠? 670억 정도. 영업손실이 110억 정도인데도 저렇게 외국인 기관이 사잖아. 이건 수급장이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응? 전기차, 양극재, 배터리 이쪽 라인 부분들 고평가라고 무지무지 그러잖아. 그죠?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인데, 그죠? 전구체 회사의 에코프로 머티가, 요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너무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죠? 그거는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줬었던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전구체와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요. 응? 아까 여기 보셨죠? 그죠? 여기에서 전구체와 관련된 왜 전구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가 올해 기준 2만 8천 톤 생산. 그죠? 전구체는 양극재의 70%를 장악한 70% 비중. 예? 그리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전구체는 뭡니까, 여러분들? 양극재 전 단계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이거 섞어서 만든 부분 거기에 플러스 리튬을 해서 양극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전구체인 회사인 에코프로 머티가 14조야.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30조 내외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런 것들을 여기에도 다 설명을 해서 그동안 제가 2차전지 가장 어려울 때 10월부터 11월 이 어려울 때 왜 그 당시에 매수해야 되는지. 물론 뭡니까? 지금 막 쭉 쫓아가서 막 매수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올라갈 때 타는 것. 양극재도 마찬가지. 왜? 11월 달 양극재 수출이 그죠? 2021년 이후 최저치인가 그래. 그만큼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4, 4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었던 거고. 응? 그래서 주가가 247530 떨어졌던 거잖아. 그지? 이 고점 대비 밀렸던 거잖아. 그런데 잘 보셔. 연봉으로 보면 밀려보니 지금 얼마예요? 올해 245% 올라와 있네. 올해 245% 올라와 있잖아. 여기 이때 잘 매도 7월 26일 날 잘 매도해서 요 밑에
뭐 적어도 30만 원 이하에만 샀었어도 뭐 20만 원도 살짝 깼지만 그래도 괜찮잖아. 포스코 피처엠 50만 원 이상에서 팔고 욕심내지 말고 제가 2025년까지가 55만 원이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여러분들 저 유튜브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야. 50만 원 넘어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 실현하고 30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조금 밀려도 샀으면 다 수익이 나잖아. 얘도 올해 밀렸다 한들 뭡니까? 104% 상승해 있네 올해. 기아 그죠? 기아가 오늘 신고가를 냈어. 그래 보니 올해 60% 상승한 거예요. 나머지들 보면 한국전력, LG전자, 그죠? 얘 그래도 LG전자 양봉이네. 카카오 이제 연봉으로 십자봉 하나 낸 거고, 그치? 주구장창 떨어져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시장이 왜 시장 지수가 세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개별성 종목보다 더 나은 시장이었다.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BOJ 영향과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 기대감 이런 모든 부분이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원래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미리 했던 거를 종합을 해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죠? 그 전에 다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죠? 자 사실 야당이나 여당이나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 뭐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 여러분들 그 예산안 통과했는데 굳이 내일 다른 비쟁점 법안은 오늘 처리를 하는데 왜 예산안 처리를 내일 다시 열어서 10시에 처리하겠습니까? 국회에서 합의됐었던 사항이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행여나 대주주 양도 과세를 오늘 처리하면 오늘 오후 저녁에도 발표할 수 있잖아. 그죠? 서로 합의해서 했었던 걸 대통령이 깨는 게 국회가 열려 있는데 깨면 야당도 반발이 심할 거고 행여나 예산안을 발목 잡아서 예산안을 통과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하루라도 더 늦추려는 야당의 꼼수가 보이고 그래야 뭐해? 내일 행여나 내일 오후에 통과됐다고 나와 보니 거래일수로는 크리스마스 빼면 그죠? 금요일하고 26일 이틀이야. 안 할지 알고 팔았던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런 꼼수가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죠? 한다고 했으면 어느 한쪽에 욕을 먹어도 해야 되는 거야. 눈치 보지 말고. 이쪽 저쪽. 그죠? 그런 흐름들을 양쪽이 다 보이는 수가 보이는 것 같아서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만약에 한다면 내일 예산안 본회의에서 10시에 열리고 그 통과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내일 안 나온다면 하지 마라 차라리. 아셨죠? 그리고 박살내자.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그건 판단하시고. 자, 궁극적으로 그런 이제 그 대주주 양도 과세에 또 양도 법안이 통과됐다고 양도세를 행여했다고 무리하게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연말에 이렇게 행여나 양도세까지 과세 방안을 통과시켜서 지수가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죠? 내년 1월은
1월 효과가 항상 있었어. 우리 시장은. 왜 1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12월 달에 팔았던 물량을 1월 달에 다시 사는 부분도 함께 가미가 됐기 때문에 1월 효과, 1월 이펙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행여나 대주주 과세, 양도세 이거 완화가 결정이 나서 지수가 조금 더 오른다. 그러면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그 물량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판 게 없으니까 다시 살 이유도 없는 거야, 1월 달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돼요. 응? 그래서 매년 있었던 1월 이펙트, 이게 없을 수도 있다, 1월 초에.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대만의 총통선거, 이 연관돼서 미중 관계,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홍해, 수에즈 운하, 이 중동과 연관된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터키가 시리아까지 또 침공하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를 가밀하면 이 지수대에서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 외국인이 선물을 주구장창 사면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면서 끌어올렸는데 물론 그죠? 더 끌고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옵션으로 보면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도 항상 갖고 가는 거야. 외국인들은 네이키드로만 가지 않는다고. 선물 옵션과 다 연계되면서 가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일주일마다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섹터 막 간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왜? 지금 시장에서 그죠? 일봉 딱 보면 뭡니까? 오늘 섹터상으로 많이 오른 건 아까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 그 다음에 두산바켓 많이 올랐어. 많이 오른 게 뭐예요? 많이 떨어졌었잖아. 그죠? 7월 26일 2차전지 고점 나올 때 두산바켓도 고점 나오면서 쫙 밀렸잖아. 반토막 거의 가까이. 그래서 오늘 세게 올라왔어, 얘네들이. 진성 TC, 얘네 HD, 현대건설 다 낙폭이 심한 쪽에 있다가 되돌아 나온 거예요. 고점을 돌파하는 건 11월 수출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한 삼양식품. 그죠? 수출 실적이 확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응? 아까 이야기했었던 기아 정도가 신고가. 그지? 나머지는 신규 상장주, 그걸 제외하고는 신고가가 섹터에서 신고가를 확 내는 섹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도 섹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이 심한 거에 순서대로 이쪽 왔다 저쪽 왔다 하면서 일정 정도의 레벨을 올려준 거다. 왜? 미국 시장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 PER 기준으로 봐도 부담 요인이 아니니까 일정 정도를 들어 올려준 거라고. 다우지수. 그죠? 신고가 경신했잖아. 응?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 라인은 신고가를 돌파한 라인 부분에서 이만큼. 그죠? 저는 항상 마디를 보고 있는데 저는 오버슈팅이 나면 궁극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흐름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는 봐. 응? 나스닥. 그죠?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서 설명드렸잖아. 여기서 지난주는 제가 강원도 양양 촌놈인데, 그죠? 제 중마고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저 라이브 방송을, 회원 방송을 안 할 수는 없고, 수요일 아침이 발인인데, 응? 월요일 저녁 방송 3시 반에 끝나자마자, 응? 월요일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저녁, 끝나고 내려갔다가 새벽에 올라오고, 화요일 날 끝나고 내려갔다가 수요일 날 아침에 올라오고, 그래서 수요일 돌직구 타이밍을 못했던 거예요. 응?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일 친하고 제일 동네 바로 옆집 친구인데, 그죠? 처음에는 하루 갔다 오고 수요일 날 방송을 하려는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날 갔다가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응? 무슨 내가 방송에 뭐 주식 방송에 뭐 그거 하다고, 그죠? 제일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발인도 안 보고, 응? 방송하러 올라오는 게 제 그게 그거에서 화요일 날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방송 출연을 못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하기 싫어서 방송 출연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틀을 꼬박 그랬더니 이제 나이 50 넘었다고 정말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제가 원고를 작성하고 이러는 게 화요일 밤인데, 원고 작성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요일 날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요일 아침에 올라왔어도. 그래서 방송을 못한 거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했었던 자국일 거야. 여기서 지난주. 그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여기서 정고점에서 잘 쉬고 있다. 돌아 나간다. 왜? S&P가 다 보여줬어, 사실은. S&P 500이. 응? 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술적 차트도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차트도 무시를 못해. 얘의 저점 라인 부분을 쭉 연결하면 여기. 그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잖아.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러면다가 오버슈팅도 나고 그러면서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었던 자리. 그죠? 여기 이 지수가 상승으로 확 전환되는 걸 표시한 자리가 여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죠?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딱 세 가지일 때 99% 확률을 가지고 매수해라. 정고점 돌파, 박스권 돌파. 비슷해. 정고점 돌파, 박스권 라인 돌파, 또 이평선 라인 돌파, 추세 라인 돌파. 이게 다 복합적으로 같이 놓여져 있는 자리야. 그 라인, 여기서부터 상승의 출발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상승의 출발. 응? 여기서 반등했다고 때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추세 라인을 돌아가는 자리가 생긴 게 11월 무슨 그죠? 11월 초에 딱 놀고 있다가 요 날이 며칠이야. 그죠? 11월 14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간 거라고. 그러면 뭐예요, 얘가? 기본 마디가 여기서 상승분에 이 처음 들어왔었던 자리,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요게 가는 자리지. 그제? 그런데 이게 다이렉트로 갈지 쉬었다 갈지 그거를 보는 건데, 사실은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땐, 그죠?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땐 10년 평균 PER보다 높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다소 과열 흐름이 조금 있긴 있어. 우리 시장 지수 자체는 아직은 과열은 아니다. 그거는 펀더멘탈과 연관해서. 그러면 미국 시장이 지금 유동성의 힘, 그리고 피벗 전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 지금 막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죠? 어제 페덱스가 실적 발표, 세계 최고의 물류 회사인 페덱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 7%인가? 마이너스 7, 8% 떨어졌잖아. 그럼 오늘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시간, 그죠?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 그죠? 그 영향에 따라서, 펀더멘탈이라는 건 결국 실적이 좋아지면, 그죠? 올라간 거를 정당화하는 거고, 실적이 안 좋으면 올라간 거를 뱉어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단기 과열 흐름이지만, 그리고 이전 3, 4분기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지금 나스닥은 10년 평균 PER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을 받아도 되는 위치이다. 그 부분이 조정의 빌미를
그죠? 아까 예멘 반군 홍해와 관련된 부분이 더 악화돼서 그 부분이 더 악화된다면 물동량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지 못하면서 운송료 우회하니까 희망봉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우회하니까 뭐예요? 운임 상승. 운임 상승은 결국 뭐예요? 물가를 올릴 수 있는 흐름이니까 이게 확산이 되는지 확산이 안 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터키하고 시리아까지 또 붙었으니 중동 지정학적 불안정성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대만의 1월 총통 이런 불확실한 부분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죠? 그래서 내가 행여나 내일 뭐 나온다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대주주 양도과세 이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 있고 저는 나온다를 쪽을 90% 이상을 보고 있는데 내일 오후쯤이나 뭐 장 끝나거든. 여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내 계좌를 매도를 할 거냐. 비중을 축소를 할 거냐. 아니면 이쪽은 그렇게 개인들이 들어온 섹터 종목이 아니니까 이건 크게 영향이 없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그런 요소가 나올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접근해야지. 나와가지고 아침에 뭐 아니 뭐야. 그 얘기가 나와서 막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그냥 쫓아가고 이러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거기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그냥 넘어간 거가 사실 이거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으로도 지금 잠재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죠? 거기에 이제 HBM에서 CXL에서 PIM으로 넘어가는데 PIM은 기술은 아직 멀었고 CXL은 내년쯤부터 이제 시장이 개화되는데 지금 삼성하고 인텔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잘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기업들의 이제 뭐 네오셈이나 제노셈, 뭐 오키스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런 쪽들이 좀 관련이 있는데 그죠? 그거는 이제 좀 선수성 흐름을 가져야 매매를 할 수가 있지. 그죠? 조그만 워낙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올해 말 내년 부분에는 이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영어를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셔. 아셨죠? 일단 상승을 했어. 다 전부 다. 그 관련주들이. 이제 일정 정도 눌림목을 주고 2단 상승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고 PIM은 조금 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고 시장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지만 전기차가 9월 안 팔린다 했던 게 요 8월, 9월 요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부터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팔리는 부분들이 뭐에 테슬라, 그죠? 테슬라 차가 제일 잘 팔리고 있잖아. 중국 배터리, 리튬 이산철 배터리 단 차들. 거기에 우리나라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이 46%. 이 말이 되냐고. 그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에 LFP 배터리의 재활용 폐기물 부담금을 추진하겠다. 그죠? 요런 부분, 그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EPR,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들이 세금이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도 방어하고, 이 중국산 LFP 배터리는 뭐예요? 이 수익성이 뭡니까? 재활용을 했을 때 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이 그런 거고, 그냥 보조금만 지급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죠. 그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을 한다는 건 우리 전기차, 2차 전지 쪽 라인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죠? 여하튼 지금은
뭐 그동안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을 때 안 좋은 이야기, 그죠? 분명히 이연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것 때문에 4, 3분기 실적까지는 안 좋을 거라는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죠? 거기에 도요타나 현대차는 뭐 계속해서 전기차를 확산하려고 하는 거 분명 보이잖아요. 체코에 놓여진 체코 공장 현대차 전기차 전환 2030년까지 생산 비중을 70% 바꾸려고 하는 내연기관차에서. 그죠? 그리고 캐나다도 2026년까지 신차 20%, 2030년까지 신차 60%, 2035년부터 전기차 100%. 이렇게 나라마다 각 사정이 틀리지만 나아가는 건 맞다.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뭐 2차전 쪽에 한 번 더 세게 올라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였다가 그죠? 1, 4분기 실적 부분 정도 돼서 4, 4분기 실적 정도 발표가 안 좋은 것까지 확인하고 재접근을 하든 그건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그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뭡니까?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도 저점 대비는 70%씩 90%씩 올라왔잖아 다. 그죠? 월봉으로 보면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예요? 올랐다가 이제 찔끔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오르면서 60% 정도 올해 오른 거야. 그러니까 기아도 올해 한 해 계속 들고 있으면 양호한 거지. 그죠? 에코프로 BM은 그죠?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가 500 몇 프로 올랐을 걸 얘가 그죠? 534%. 534% 올랐다가 내려와서 지금 245%밖에 안 올라 있잖아.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이 위에서 여기서 35만 원, 뭐 40만 원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이 문제지. 그지? 리튬 가격이 7월 초부터 꺾였어. 제가 그때도 다 이야기했어요. 7월 26일 날 다 매도했다. 전량 매도하라고 문자 보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리튬 가격이 하염없이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3, 4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4,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고. 그죠? 그거 너무 극단으로 반영했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마디라인. 그리고 얘가 월봉상 얼마 올라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2달 양봉이 나왔으니. 그죠? 1월 달에는 조금 쉬어도 되잖아. 실적 발표 나오는 그 주간엔. 그죠? 월봉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떨어졌다고 현대건설을 뭐 내일 뭐 오를 수도 있겠지. 이런 애들이 그죠? 그런데 그런 쪽을 선택을 할 건지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건지는 그 단기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아까 큰 그림에서는 연말까지 산타랠리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미국 시장도 연말까지는 이런 식이면 강했었던 적이 많은데 미국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도 먹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1월 대만 총통선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번 비중을 조금 잘 알아서 종목마다 섹터마다 다르겠지만 줄인 이후에 다시 보는 전략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하튼 쉽지 않은 시장은 지금 지수만큼 그죠?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 여러분들이 쉽지 않는 시장이라는 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셔. 그거를 종목을 섹터를 확산해서 여러 개를 한다고 될 것 같냐? 아니다. 제대로 된 타이밍에 그죠? 제가 리튬 광물 부분도 저 유튜브에 올려놨었었는데 그죠? 92안 막 내려오고만 할 때 그때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 라인 그때가 저점에서 15% 20% 올라왔잖아. 그러면 뭘 한번 챙겼다가 다시 보고 단기는 그러니까 그런 흐름 부분들이 섹터에 순환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막 왜? 지금은 떠밀려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떠밀려서. 어떤 떠밀림?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피벗 기대감과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과 그리고 뭐예요?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점 이런 부분들을 떠밀려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거야. 그냥 미국 시장이 좋다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올해 내내 중국 하지 말아라 중국 하지 말아라. 제가 정치인들 보면 참 한심한 분들이 많아. 그죠? 중국하고 관계 잘해야 된다. 아니 관계 잘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중국에서 산업망 공급망을 다 빼는데 중국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냐고. 그죠? 중국 오늘 또 이렇게 더 떨어지잖아. 제가 나오면 나오도 올해 내내 여러분들께 한 이야기야. 중국 하지 말으라고. 그죠? 무시 많이 매번 나올 때마다 한 10월 달까지 계속 이야기했을 거야. 중국에서 공급망 빼는데 왜 중국과 연관된 주식을 하려느냐고. 그죠? 미국과 연관된 부분을 해야 되는 서방과 연관된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그죠? 거기에서 득을 볼 수 있는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으로 통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공급망 빼서 지금 폐허만 남아있는 중국 쪽에 들어가가지고 뭘 먹자는 건데.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예.